원장님한테 얘기 들으셨죠? 예. 네, 내일부터는 라이브로 좀 들어주십시오. 예.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예. 자, 1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을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제목 옆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요. 그래서 얘는 사용의 의무가 있어요. 있음이라고 적을게요. 여기는 사용의 의무가 있고 이건 써야 돼요.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전속중개계약서 쓰고 그러는 게 사실은 좀 귀찮을 수 있잖아요. 개공 입장에서. 그래서 많이 없는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의무적으로 작성은 해야 돼요. 일반하고 좀 달리. 내용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 을의 의무상. 여기서 을은 누구를 말한다? 아까 갑을관계 규명해드렸는데 계공을 말하죠. 을은 계공. 자, 1번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의 유례 이상 채색하면만 해요. 2주의 유례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 자, 우리 전속은 몇 명의 계공한테만 의뢰한 거죠? 한 명의 계공한테만 맡긴 거예요. 단 한 명.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명의 계공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떤 상황까지 가고 있는지, 뭐 딴짓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손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알려주래요. 2주에 한 번 이상씩, 그죠? 2주에 한 번 이상씩 알려주라는 거예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주에 한 번 이상씩. 그냥 구두로 뭐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뭐를 만들어서요? 문서를 만들어서 알려줘야 돼. 이 문서 만드는 거 개공 입장에서 좀 귀찮겠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실무해서 개공들이 꺼려하고. 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을은, 그러니까 개공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거기 7일에다가 채색별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법 24조에 따른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망이랑 신문에다가 각각 동그라미 잡아주세요. 망, 신문. 망의 정식 명칭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의 정식 명칭은 이제 일간신문인데 망이나 신문 뭐 이런 곳에다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거기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까지 재색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보 공개는 며칠 안에 하래요? 7일. 자, 그런데 정보 공개를 지체 없이 하라고 안 했고요. 7일 안에 하라 그랬잖아요. 정보 공개를 지체 없이 하는 게 아니고 7일 안에. 시간을 일주일을 주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특별히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시간을 7일이나 지금 줬잖아요. 뭐 때문에 7일이나 주었을 것 같아요? 물건을 조사. 그러니까 이제 물건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공개를 하든 뭐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현장 조사든 뭐 이런 것들을 해보고 공개해야 되니까 그 기간을 7일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개한 때에는 공개했어요. 망이나 신문에 지체 없이 갑에게, 즉 의뢰인이죠.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망이나 어느 신문에 공개하였어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역시 문서로 알려주는데 이거 왜 알려줘야 되냐면 그래야 나중에 뭘 받을 수 있어요? 비용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공개 비용 이런 거는 사실은 누가 낼 돈은 아닌 거예요. 개공이 낼 돈은 아닌 거잖아요. 손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비용 받으려면 문서로 알려주고. 그 다음 마지막 이런 말이 나와요. 다만에서부터 끝까지 이제 아니한다까지 채색하고만 하시겠습니다. 다만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손님이 뭐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어요. 공개하지 말라고. 자, 우리 그러면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왜 전속에서는 정보 공개라는 게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정보 공개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개공 때문에 아니면 의뢰인 때문에? 의뢰인 때문에. 근데 의뢰인이 그걸 원하지 않아. 의뢰인이 비공개로 해달라고 한다면 그걸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공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공개하지 아니한다. 우리 아무데나 한번 여백을 찾으셔가지고요. 요거 한 번만 적어줄게요. 전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 공개 의무예요. 정보 공개. 자, 우리 이제 계속 한번 할 거긴 한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전속에서 정보 공개는 며칠 안에 한다? 7일. 자, 어디나 어디? 망이나 신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비공개 의무로 또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공개도 하나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공개도 의무지만 비공개도 의무다란 말이야. 그러면 얘랑 서로 충돌하는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뭐 하라 그랬고 공개, 여기는 공개하지 말고. 그럼 얘는 조건이 하나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공개는 언제? 네, 의뢰인이 뭐를? 비공개 요청 시. 네, 비공개 요청 시에는 비공개 의무로 바뀌어 버립니다. 다시 한번요. 공개도 의무이고요. 비공개도 의무예요. 둘 다 의무라고. 공개, 비공개 다 의무인데 비공개를 요청하면 비공개 의무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 X. 다시요.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X야. 자, 왜 X예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틀렸다고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의무라고요. 의무. 두 개 다 의무예요. 근데 이제 요거가 말하자면 위반되면, 그러니까 공개 의무, 비공개 의무 위반하게 되면 이게 제재가 있는데 이 제재가 또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상대적 등록 취소, 줄여서 상취라고 표현하는데, 자, 정식 명칭은 상대적 등록 취소예요. 상대적 등록 취소. 자, 우리 그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한다면 등록을 취소하겠대 아니면 할 수도 있대.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재량적 등록 취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전속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가 요거예요. 네, 전속에서는 이 공개와 비공개 요거가 제일 중요하고 핵심 중에 핵심이다. 문제는 이제 늘 그거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본 시험에서도. 예, 그거 잘 기억해 주실 거고요. 자, 이제 다시 이제 계약서 들어가서 이번에 갑의 권리 의무 사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갑은 누구를 말하죠? 의뢰인. 갑은 이제 항상 의뢰인, 돈 주는 사람. 1. 다음 각호 연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러니까 의뢰인이죠.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거기 위약금에다가 채색 한 번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 거기 소요된 비용에다가도 채색 한 번만 해주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 이것도 여백 아무데나 한번 찾으셔가지고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뭘 정리를 좀 해주실 거냐면 전속에서 이제 개공한테 부담하는 의무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공개와 비공개. 그 다음 우리 전속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위약금이랑 소요비용을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위약금이랑 소요비용. 네, 지금 채색하신 게 이 두 가지가 포인트란 말이야. 위에 거는 개공한테 떨어지는 어떤 의무라고 본다면 지금 보는 이 위약금이랑 소요비용은 누구한테 떨어지는 의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의뢰인한테. 네. 그럼 이제 위약금은 언제 줄 것이고 소요비용은 언제 줄 것이냐 이제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위약금은 중개보수 곱하기 100%야. 그러니까 중개보수 100%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개보수만큼을 위약금으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소요비용은 중개보수의 50% 이내에서 주면 돼요. 50% 이내에서 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하고 자, 그러면 위약금하고 소요비용하고 한번 좀 구분 한번 해드릴 건데 우리 이제 계약서를 한번 잠깐 보고 위약금하고 소요비용을 한번 구분을 해드릴게요. 언제 위약금을 주고 언제 소요비용을 주는지. 자, 1호, 그러니까 2번의 1호입니다. 2번의 1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에 다른 계공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자, 전속은 몇 명한테만 주기로 약속을 한 거죠? 한 명한테만. 그런데 어떻게 했대 얘가? 다른 계공한테 의뢰를 했대. 그럼 이건 위약한 거 맞아요? 예, 위약한 거. 그래서 다른 계공한테에다가 채색 한번 하시고.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주기로 했던 건데 다른 계공한테 또 주면 그거 위약이라는 거지. 두 번째 2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여기서 을은 누구냐면 계공입니다.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그래서 을이 누구라고요? 계공이야. 을을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 개공이 소개하면 그 사람하고 이제 거래했을 테고 개공한테는 뭘 줬었어야 돼? 중개보수. 근데 뭐 안 주려고 개공을 배제한 거예요? 중개보수. 거긴 배제하고 회사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두 가지 단어 뭐하고 뭐가 위약금 줘야 돼요? 다른 개공한테 의뢰한 경우하고 우리 개공을 배제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전속중개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그러니까 손님 스스로가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 거기다 채색하시고요. 거기다는 별표도 하나만 할게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대. 그러면 다른 개공한테 의뢰한 적 있고 없고? 없고. 그 다음에 전속 개공을 배제한 적도 없는 거죠. 그럼 단순히 뭐만 한 거야? 자기 그냥 스스로 상대방을 찾아서 계약을 한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 개공이 어떤 발생한 비용 같은 거, 나를 위해서 쓴 비용 같은 거, 어떤 비용 같은 게 발생하냐면 이런 거 발생하잖아요. 정보 공개 비용 같은 거. 이런 거 발생하니까 그런 거를 일부 정산해줘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거를 소요비용 정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칠판을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위약금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그러면 갑이 을에게니까 이걸 조금 우리가 시험 지문으로 바꿔보면 누가 누구에게? 의뢰인이 개공한테 주는 돈이야. 위약금. 그 다음에 소요비용도 누가 누구한테 줘? 의뢰인이 개공한테. 예, 근데 이제 언제 주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위약금은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주셔야 돼. 언제 줘요? 다른 개공한테 의뢰했을 때. 다른 의뢰가 있었을 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배제했을 때. 포인트 되는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배제. 다른 의뢰를 했거나 아니면 배제하였거나 전속 개공을 배제하였거나 이러면 뭘 준다? 위약금. 원래 주기로 한 거 다 주란 말이에요. 원래 주기로 한 거.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적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이게 많이 없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걸 줘야 합니다. 이러면 손님들이 싫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꼭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언제 주는 거야? 이런 위약이 있을 때나 주는 거지. 그러면 자, 손님한테 설득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누구한테 의뢰하지 않으면, 다른 개공한테 의뢰하지 않거나 또는 뭐 하지 않으면, 배제하지 않으면 뭐 할 일이 없어? 위약할 일이 없는 거지 뭐. 위약금 줄 일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손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줘야 할 돈은 아니다. 그 다음 소요비용 정산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준다 그랬어요? 아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스스로 거래를 해버렸을 때. 맞죠? 스스로 거래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소요비용을 정산해 줘야 되는데 이 스스로라는 표현이 좀 중요하죠. 그럼 이 스스로라는 표현이 나오면 위약금 줄 필요는 없죠. 근데 뭘 주래? 소요비용. 소요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개공이 그때까지 들어간 돈. 그거를 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수의 몇 퍼센트 한도 안에서 50%.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합의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야. 합의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고요. 개공이 소요된 비용이 70만 원일 때, 50만 원일 때, 30만 원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합의된 보수는 100만 원이에요. 개공이 쓴 돈이 70만 원이면 얼마만 주면 돼? 50만 원. 왜? 50%가 상한이니까. 50만 원 썼으면. 그냥 50만 원. 그 다음 30만 원 썼으면. 그때는 30만 원만 쓰는 거. 5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그 이내에서 쓴 돈만 주는 거야. 안 쓴 것까지 줄 필요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50% 이내에서 쓴 돈만 준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중요하고 요거. 그러니까 우리 전속에서는 요게 핵심이에요. 전속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일반에는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일반에는 없는 거고 꼭 전속에만 있는 핵심 포인트가 요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3번을 한번 내려가 볼게요. 3번에 보면 유효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반이든 전속이든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똑같은데 내용이. 그 이후 내용은 다 똑같아요. 밑에 두 번째 보면 중요 표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효기간은 몇 개월을 원칙으로 하대요. 3개월.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세요. 3개월 원칙.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가불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채색해 주시고 그 기간에 따른다. 이게 예외가 되거든요. 그러면 원칙 3월 예외 합의 기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원칙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예외가 우선이에요? 원칙이 우선이에요. 원칙이 우선입니다. 거기 원칙이 우선이 아니고 예외가 우선이에요. 좀 정정할게요. 예외가 우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답변하셔가지고 제가 넘어갔어요. 예외가 우선입니다. 예. 왜 예외가 우선이에요? 합의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가 우선인 거야. 원칙이 우선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3개월 원칙에다가 그 밑줄 아까 채색하셨죠, 그죠? 거기다 이렇게 한번 메모해 볼게요. 이렇게 3개월 원칙으로 주는 거를 안 따라도 괜찮네? 예, 이렇게 안 따라도 되는 규정을 무슨 규정이라고 하냐면요. 임의 규정이라고 해요. 자, 우리 그러면 임의 규정의 반대말은 뭘까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게 강행 규정이야. 정보 공개 의무, 뭐 비공개 의무, 이거 다 강행 규정이야. 그러니까 위반하면 처벌받잖아. 예, 여기도 강행 규정이야. 위약금, 소요비용 주라는 거 당연히 줘야 돼. 안 주면 소송거리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임의 규정이라는 게 뭔 말이겠어요?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합의 배제 가능한 거. 그래서 우리 법에는 이 임의 규정이 거의 없어요. 우리 중개사법에는 거의 대부분 강행 규정인데 드물게 임의 규정이라서 요거는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일반이든 전속이든 3개월은 그냥 원칙일 뿐인 거고 합의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따른다. 자, 우리 그러면 시험 지문에 전속중개계약을 5개월로 체결하였다. 유효, 무효? 유효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1월로 체결했대. 유효, 무효? 유효. 두 개 다 유효하다. 뭐 길게 하든 뭐 짧게 하든. 나머지 다 동일하고요. 맨 밑에 이제 서명 또는 나는 아까 말씀드렸고 오른쪽에 165페이지 보면 전속중개계약서의 뒤쪽이 있는데 거기 노마자 1번의 권리 이전용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노마자 2번의 중간 쭉 내려오다 보면 권리 취득용에다가 제목만 채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전속중개계약을 전속중개를 누구랑 누가 체결하는 거죠? 의뢰인과 개공. 네, 의뢰인 대 개공이 체결하는 거 맞죠? 여기 의뢰인에는 매도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매도 있죠. 매수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매수. 그러면 매도인하고 전속 체결할 수도 있지만 매수인하고도 전속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매수인하고 전속을 체결하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에 수도권에 전세가 특히 아파트 전세가 있다 없다. 아예 이제 씨가 말랐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전세가. 그러면 아파트 전세를 살고 싶은데 없어. 그러면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아파트 단지에 가서 한 명의 개공을 정해가지고 전세집 나오면 저 좀 꼭 연락해 주세요. 그럼 그 개공은 연락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지. 왜 안 해주냐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연락을 반드시 해줄까요? 계약서를 쓰는 거야.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우리 그 임대 전세 보증금 한 1,000만 원 정도 걸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그걸 대기 탄다 그러거든요. 그럼 대기 타면 연락해 줄 수밖에 없잖아. 예. 그렇게 해 놓으면 한 명의 개공한테만 딱 정해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 쪽으로 한 1,000만 원 맡겨 놓으면 그러면 연락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누구랑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거야? 매수나 혹은 임차. 예, 여기는 지금 전세니까 임차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임대도 있고. 예. 그러니까 꼭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하고만 전속을 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하고도 할 수 있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도 전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우리 그러면 얘네들을 합쳐서 뭐라 그래? 권리를 이전할 애들. 얘네들은요? 취득할 애들. 네. 그러니까 전속은 두 가지 용도가 있는 거예요. 노마자 1번에 무슨 용과? 이전용과 노마자 2번에 취득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실게요. 166페이지로 가시고 아참 그 뒤에 가셔서요. 그 스티커 좀 하나 뗄게요. 스티커 하나 떼서 중요 표시 스티커 하나 떼고 빈출 표시 스티커 하나 떼겠습니다. 중요 표시 하나 떼고 빈출 표시 하나 떼겠습니다. 중요 표시 하나 떼고 빈출 표시 하나 떼고. 네. 떼셨어요? 예, 떼서 이제 앞에 좀 오셔서 어디에다 하나 붙이냐면 159페이지 전속에다가는 중요 스티커를 하나 붙이세요. 159쪽에 전속에다가는 중요 스티커를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제3절에 확인 설명 의무제도 있죠. 그죠? 거기다가는 빈출에다가 빈출 스티커 하나 붙이세요. 예.
여기는 문제도 뭐 잘 나오는 데다가 많이 나옵니다. 예, 여기 지금 회차를 보면 28, 30회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3절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3절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없고 171페이지 넘어가면 새 4절의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171페이지 제 4절의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찾으셨죠? 예, 그거까지 같은 주제, 이걸 같은 주제로 보시고 여기서 그러니까 3절과 4절에서 매년 두세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빈줄을 붙인 거예요. 자, 우리 이제 166페이지 오셔서 확인 설명 의무부터 한번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3절은 그닥 중요할 건 없고 이 3절하고 4절이 연결되어지는 한 주제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물건에 대해서 접수를 하면 손님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를 무슨 의무라고 하냐면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하는데,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물건 받자마자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면 조사해서 설명해야 돼요? 조사해서. 그래서 조사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설명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네모 박스 1번에 보면 무슨 의무라고 써 있을까요? 확인 설명 의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셨죠 지금, 그죠? 네, 그러면 171페이지를 좀 잠깐 넘어가 볼게요. 171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면 거기 4절에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네, 이거를 한 주제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주제로. 이건 별다른 주제로 생각하지 말고 한 주제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을 좀 하나 그려드릴 건데 그림을 171페이지 이렇게 가로로 하나만 그려주세요. 171페이지 가로로 여기다가 적어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 노트 필기하고 계신 분들은 노트에다가 해주셔도 괜찮고 아무데나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부터 그려드리는 이 그림이 대단히 중요하다. 확인, 설명, 의무를 한번 좀 그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개설 등록에 관한 그림 그려드렸는데 그 그림만큼이나 중요한 그림이에요. 확인, 설명, 의무. 가로를 조금 멀리 넓게 나갑니다. 자, 이렇게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물건이 하나 들어왔다고 치죠. 물건 접수. 이 물건은 뭐 해달라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건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이 물건은 뭐 해달라는 물건? 팔아달라, 뭐 새 놔달라 이런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 하나가 들어왔어요.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매물이 하나 접수가 됐어. 이렇게 팔아달라는 물건 하나가. 네. 그러면 물건 접수됐으니까 다음 단계 우리 해야 될 게 뭐예요? 조사해야지. 네. 그래서 이제 조사 확인 들어갑니다. 조사 확인. 네. 조사 확인. 조사 확인. 자, 조사 확인은 나중에 이제 별도로 이 주제에 대해서 실무 파트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긴 할 건데 보통 조사는 3단계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조사를 뭐를 해야 될 거냐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공부상 조사. 공부상 조사. 네. 두 번째는 현장 조사. 자, 우리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는 걸로 답변해 주세요. 공부에는 어떤 공부랑 어떤 공부가 있죠? 두 가지로 크게 답변하면. 지적 공부, 좋아. 지적 공부랑 등기부랑. 네, 이거를 딸리 말하면 대장과 등기부. 이렇게 답변하면 더 좋죠, 그죠? 대장과 등기.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공부상 조사를 하고, 현장 조사는 말 그대로예요. 어디 가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공부상 조사, 현장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매물을 가져온 사람한테도 조사를 해야 돼. 그죠? 네, 그래서 의뢰인한테도 조사를 할 건데 이 의뢰인한테 조사한다 그러면 손님한테 앉혀놓고 손님 잠깐만 조사할게요. 그러면 손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손님한테 요구한다 그래요. 우리가 요구, 의뢰인 요구. 이건 일종의 조사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손님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우리가?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좀 기본적인 거 아니면 세부적인 거. 그렇죠. 세부적인 사항. 네. 의뢰인한테 요구하는 거는
세부적인 사항이에요. 세부 사항이라 그래 이거는. 이런 거 어때요? 소음, 이 집에 소음이 어때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예. 우리가 그럼 조사 못해? 예. 왜 못해? 살아본 사람이 아니니까. 예.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수돗물 잘 나오는지 물어보는 건 어때? 물어볼 수 있죠. 예. 그거 틀어보면 안 되고? 틀어봐도 되긴 하지만 내가 틀어봤을 때 물이 잘 나오는 거하고 사시사철 항상 잘 나오는 거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그거 좀 다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 요 세부 사항 요구한다는 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하기 난 다음에 또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고객이 확보가 됩니다. 자, 이 고객은 어떤 고객이 확보가 됐을까요, 나한테? 사겠다는 사람? 그럼 사겠다는 사람을 무슨 의뢰인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면 좋을까요? 매수? 또는 임대 같으면 임차. 네,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취득 의뢰인이라고 그래요. 앞으로는 이제 사겠다는 사람, 또 우리 새 들어가겠다는 사람을 합쳐서 취득 의뢰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취득 의뢰인. 네. 자, 이 취득 의뢰인한테 앞에서 내가 조사한 내용 있죠? 이 조사한 내용을 뭐 해? 설명해. 이 설명하는 거를 내자로 뭐라 그래요? 확인 설명. 자, 우리 그러면 법제 24조에서 확인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확인 설명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확인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조사를 다 해야 설명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럼 확인 설명을 할 건데, 자, 확인 설명은 일단 대상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누구한테? 취득 의뢰인한테. 취득. 네. 이게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거래 당사자로 본다면 일방에게. 네. 자, 확인 설명에서 이거 한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설명한다라는 것은 구두로 아니면 서면으로? 구두로. 그러니까 이제 성실 정확하게 구두 설명을 하고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구두 설명을 하고. 자, 말로만 설명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뢰해요? 잘 안 해요? 잘 안 하지. 그럼 뭘 보여줘? 근거 자료. 플러스 근거 자료 제시. 근거 자료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여러분이 근거 자료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나를 한번 질문 드리는 거예요. 등기부 괜찮아. 등기부. 대장도 괜찮죠. 도면 같은 것도 보여줘도 괜찮고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도 괜찮아요. 아니면 동영상도 괜찮고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구두로 설명한다. 요게 확인 설명입니다. 자, 이걸 했더니 취득할 사람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 내가 사겠대. 자, 취득할 사람이 뭐라고 반응을 보였다고요? 내가 사겠다 그랬단 말이야. 내가 사겠다. 자, 손님이 내가 사겠다라고 했을 때 올바른 개공의 다음 행동. 1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2번 빨리 뭔가 쓴다. 2번. 네, 2번.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뭐를 써야 되겠어? 계약서. 근데 계약서를 막바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한 번 더 해줘야 돼. 서면으로. 그걸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데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하나 거쳐볼게요. 이게 소위 말하면 중개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중개 완성이냐면 개공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왜 더 이상 할 게 없을까요? 자, 여기서 지금 손님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얘기했죠? 의사가 있었잖아. 팔아달라는 의사. 그리고 내가 설명을 했더니 손님이 뭐 한대? 산대.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의사가 합치가 됐잖아. 그러면 개공은 더 이상 할 게 없지. 그래서 이걸 중개 완성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그러면 계약서는 썼고 안 썼고? 안 썼어요. 그냥 의사만 합치되면 우리가 더 이상 알선할 일은 없는 거야. 그럼 계약서는 아직 안 썼어요. 근데 의사가 합치됐으니까 더 이상 개공의 활동은 할 게 없단 말이야. 중개 활동은 이제 끝났단 말이야. 중개 완성. 근데 중요한 건 아직 계약서를 안 썼잖아요. 그럼 계약서는 언제 쓸 거냐면 뭐 하나 쓰고 써줘야 돼. 뭘 써주고? 그렇죠. 확인 설명서를 먼저 써줘야 돼. 이게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요새 여러분 저 TV 있잖아요. 뭐 놀러볼 TV 같은 거 있죠, 그죠? LG에서 나온 거. 그거 가격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무슨 한 2달 정도 됐는데 무슨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백화점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그 TV가 이렇게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한 10분 정도를 못 가게 했는 거야, 거기서. 왜 못 가게 갔을 것 같아요? 계속 그걸 보고 있게 되는 거야. 너무나 갖고 싶은 거야. 그리고 막 화면이 정말 장난 아니게 막 그 실물 저리 가라야. 너무 막 선명하고. 근데 제가 가격을 보니까 얼마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응? 1,000만 원이면 제가 사죠. 1,000만 원. 뭐 제가 1,000만 원도 못 살 것 같아? 1,000만 원은 산다니까? 9,700만 원이에요. 놀러볼 TV. 이렇게 안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TV인데 그게 이제 백화점에 진열이 돼 있더라. 9,700만 원. 네. 그래서 살려고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왜냐면 그게 고장도 많이 나겠더라고. 왜 고장이 나냐면 이게 되게 얇아. 접혀서 들어가고 이렇게 펴지면 반듯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이렇게 집어 던져가지고 뭐 공이라도 집어 던지면 그게 바로 깨지겠더라고. 9,700만 원 엄청 비싸잖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9,700만 원짜리 우리가 TV를 하나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돈을 먼저 지불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요? 아니면 내가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돈을 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명을 2번 하는 거야. 우리가 9,700만 원짜리보다 더 비싼 부동산을 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2번의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뭘로 한번 했고 말로 한번 했고 여기서는 이제 서면으로 하는 거야. 이제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쌍방, 거래 당사자 모두한테 줘야 돼. 네, 쌍방. 예. 자, 이 쌍방에게 주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 민법 시간에 뭘 배우실 거냐면요. 그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자, 그러면 제목 그대로 붙여볼게요. 물건에 하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 매도인. 그게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야. 근데 이 하자담보 책임은 임의규정이란 말이야. 그 임의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합의 배제가 가능해. 그러면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고지했어. 누가? 매도인이. 예, 그러니까 우리 집은 보일러가 지금 맛이 갔어요. 그래서 보일러 뭐 해야 돼? 다시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했고 가격에 가만히 된 거야. 거래가에. 그러니까 뭐 보일러 수리비 뭐 깎아준 거지 말하자면. 그러면 그걸 나중에 보일러 고장났다라고 매도인한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써줘야 돼. 그럼 그걸 누구한테도 줘야 되겠어? 매수도 줘야 되지만 매도인도 줘야지. 왜냐면 내가 그걸 고지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증거할 게 있으니까. 해서 확인 설명서는 반드시 쌍방에게 준다. 쌍방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서면으로 교부하고 서면 작성을 해서 교부하고 여기다 서면 작성 교부 그리고 마지막에 보존까지 해줘야 돼. 보존은 몇 년 해야 되냐면 3년. 네, 3년을 보존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서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확인 설명서까지 썼으면 다음 단계를 더 밟아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개공이 해야 될 단계가 뭐겠어요? 당연히 거래계약서 써줘야지. 네, 거래계약서. 그래서 순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우리 거래계약서는 써서 누구 줄 거냐면 자, 당사자 다 줘야 돼? 아니면 한쪽만 주면 돼요? 당연히 다 줘야지. 네.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원칙 서면으로 작성하고 얘를 교부하고 당연히 쌍방 교부합니다. 그리고 보존하게 되는데 이 보존 연도는 몇 년이냐면 참고로 3년이 아니에요. 여기는 몇 년이냐면 5년. 이렇게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덧붙일 게 좀 있는데 중개 완성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중개 완성을 하나의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중개 완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 설명을 몇 번 해요? 2번 하지. 네. 언제 한 번? 완성 전에 한 번 하고요. 완성 전에 한 번 합니다. 또 언제? 완성 후에 한 번 더 해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은 2번 하게 되는데 완성 전에 한 번 하고 완성 후에 다시 한 번 하게 된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자, 우리 그러면 질문. 완성 전에 하는 건 누구한테 하죠? 일방, 쌍방? 1방.
완성 전에 하는 건 1번. 예. 완성 전에 하는 건 구두 서면 뭘로? 구두로. 예. 그럼 완성 이후에 하는 확인 설명 서는 여기는 5자로 가잖아요. 여기 확인 설명서라고 붙었으니까 완성 후에 하는 확인 설명서는 누구한테 줘야 돼? 쌍방에게. 그리고 뭘로 해야 돼? 서면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하나를 좀 덧붙여 볼게요. 물건 맨 앞에 매물 접수할 때 손님이 팔아달라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팔아달라는 가격. 예, 이걸 이제 희망 가격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그건 구체적으로 배워요. 그 희망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예, 그럼 터무니없이 높아요. 그럼 개공이 어떻게 해야 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가격으로 받아달라는 거야. 그럼 개공이 뭐라고 해야 돼? 조정을 좀 해줘야지. 예, 뭐라고? 요 정도로 좀 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도 똑같은 물건, 손님 물건하고 똑같은 물건을 뭐 요 정도에 거래했으니까 손님도 요 정도에 내놓으시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 손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된 가격을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물건을 받을 때 예정 금액을 잘 받아야 돼. 우리는. 자, 다시 처음 물건을 받을 때 무슨 금액을 잘 받아야 돼? 예정 금액. 그러면 이걸 높여서 받쳐야 돼? 받아야 돼? 낮춰서 받아야 돼? 낮춰서 받아야 돼. 낮추면 낮출수록 내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근데 막 그 손님이 원하는 금액 그대로 막 받아버리면 거래할 확률이 없으니까 낮춰서 받았단 말이야. 자, 이 가격을 어디에서 설명을 하냐면 이때 설명을 해야 돼요. 확인 설명 단계에서 누구한테?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을 합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무슨 금액을 설명하게 되지? 예정 금액을 설명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예정 금액. 그리고 나서 이 금액이 어디까지 오냐면 확인 설명서까지도 예정 금액으로 쓰여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야. 예. 왜냐면 뭐를 쓰기 전이니까. 계약서. 그래서 이게 어디에 오면 계약서 단계에 오면 예정이라는 이제 단어는 쓰면 안 돼. 여기는 확정 금액을 써야 돼. 여기는 그럼 뭔 금액이라고 해야 돼? 예정자 떼면 거래 금액 이렇게 들어간다고. 따라서 여기에는 무슨 단어를 붙이면 안 된다? 예정이라는 단어를 붙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과학 문명이라든가 인터넷 기반이라든가 이런 게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시험 범위에 들어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뭐야?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를 뭘로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놨냐면 전자 형태로, 전자적으로 가능하다. 전자적 형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메모해 주시고요. 재작년 본 시험에 전자계약 뭐 이런 시스템이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 31회 시험에 안 냈어요. 또 좀 신기한 거죠. 계속 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 또 나올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본 준비하는 시험이.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는 아까 제가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 그랬는데 무슨 형태로도 가능하대. 전자적 형태도 가능하다. 이건 뒤에 또 실무 파트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뭐를 한번 보여드리냐면요. 설명하는 거 구체적인 거 좀 잠깐 몇 개 보여드릴게요. 168페이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168페이지. 168페이지. 거기 맨 위에 보면 확인 설명 사항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확인 설명 사항. 확인 설명 사항 몇 개가 있냐면 9개가 있죠. 여기서도 출제가 가끔 되거든요. 확인 설명 사항에서도. 그럼 가끔 되면 우리는 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외울 필요 전혀 없다.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3번에 일단 무슨 금액이 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설명은 당연히 예정 금액을 설명할 수밖에 없죠. 거래 금액은 아직 있지도 않고. 그 다음 9번을 한번 쭉 한번 볼게요. 9번에 어떤 조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조세를 설명해라 라고 쓰여 있어요. 취득에 따른 조세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채색하고 별해 주신 다음에 칠판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조세는 어떤 조세가 있냐면 나중에 뭐 세법 시간 세법쌤 얘기하시겠지만 3단계 조세가 있단 말이에요. 뭐에 따른? 취득에 따른. 그 다음
보유에 따른, 그 다음 양도에 따른 이렇게 3단계의 조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안 해도 된대. 예?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고 뭔 조세만? 취득에 따른 거. 왜? 여기에서 이해하시면 굉장히 간단해. 이 사람한테 설명하니까. 예, 그럼 이 사람한테 설명한다는 건 이 사람이 관심 있는 조세가 뭔 조세예요? 당연히 취득에 따른 조세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설명을 하는데 손님 이거 사셔가지고요. 몇 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얼마나 이거 뭐하러 설명해? 예, 그건 나중 일이니까. 그러면 뭐만 설명하면 돼? 취득에 따른 조세. 이것만 설명하면 된다. 원리적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불이행에 대한 제재라고 돼 있어요.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를 제대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네요. 찾으셨나요? 예, 거기다 우리 채색하고 별 하나만 잡을게요. 확인 설명 의무 개공이 위반하게 되면 500 과태료. 자, 실무에서 개공이 제일 많이 법을 위반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어떤 거?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제대로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게 업무 정지였거든요. 예, 근데 업무 정지였는데 계속 업무 정지를 하니까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업무 정지를 계속 때리는 것도 관청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업무 정지를 안 하고 그냥 뭐 내면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내면 그냥 업무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막 바꿔준 거야. 그래서 시험에 참 잘 나와요. 개공이 뭐를 위반했을 때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얼마 과태료? 500 과태료가 있다. 자, 칠판 잠깐 볼게요. 어떤 게 하면 500 과태료인가 볼게요. 이걸 아예 안 해도 500인가요? 이걸 아예 안 해도? 예. 근데 이것도 500인가 보세요. 구두로만 설명을 하고요. 근거 자료 제시를 안 했어. 구두로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 안 했어. 이것도 위반인가요? 예. 왜냐면 둘 다 같이 해야 돼. 반대로 근거 자료만 주고 딱 주고 집에 가서 보세요 이렇게만 했단 말이야. 그것도 위반이야? 예. 설명해 줘야 돼. 말로 설명해 주고 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안 하든 다 안 하든 확인 설명 의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소공에 대한 자격 정지라고 돼 있는데 제목 전체 채색을 좀 하시고 별을 하나만 해요. 거기다도 제목만 내용 보실 거 없고. 자, 우리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자격 정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인 설명의 의무가 누구한테도 있고 누구한테도 있다. 개공한테도 있고, 예, 그게 중요해. 여기다 한번 적어드릴게요. 확인 설명의 의무는 의무자는 개공한테도 있고 소공한테도 있다는 거. 요게 포인트. 예. 근데 제재가 다르다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개공한테는 어떤 제재가 있을 것이고 500 이하 과태료. 500과 소공한테는 자격 정지. 예. 그래서 소공한테도 이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 포인트예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소공한테도 이런 의무가 있다. 소공한테도 확인 설명의 의무가 있다.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한번 넘어가 봅시다. 171페이지까지 가보면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가 있는데 이쪽이 이제 출제가 되게 많이 되는데 일단 확인 설명서 서식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거기 25조죠? 25조 밑에 보면 규칙 제 16조라고 되어 있는데 1, 2, 3, 4호 해가지고 1번 서식에 무슨 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거용. 자, 2번 서식에는 무슨 용? 비주거용. 3번 서식은 토지. 4번 서식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몇 개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번호로 답변하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아파트 몇 번에 적어요? 1번. 농지. 3번. 임야. 3번. 이제 여기까지는 쉽고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오피스텔. 2번에다 적어요. 그래서 거기 그 2번 서식 옆에다가 오피스텔 하나만 적어 주실래요? 171페이지입니다. 2번 서식 옆에다가 오피스텔 하나만 적어 주세요. 오피스텔. 그다음 공장은 몇 번에다 적어요? 공장. 미리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2번에다가 적어요. 그것도 2번 옆에다가 공장을 적으세요. 근데 여러분 왜 4번이라고 답변했어요? 공장재단 때문에. 그러니까 공장과 공장재단은 다르다. 공장과 공장재단은 다르다. 공장 주면
2번이에요. 2번 서식. 공장재단이 4번 서식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파트 분양권. 1번. 왜 아파트 분양권을 1번 서식으로 하냐면 장래의 주거용 건축물로 봅니다. 예,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확인 설명서에 서명, 민날인의 의무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교부 보전 의무 뭐 이런 것들 쭉 있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보니까 맨 밑에 172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보니까 개공은 무슨 정지? 업무 정지.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밑에 소공의 자격 정지 뭐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예, 그거 좀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내용을. 중개 업무를 담당한 해당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에 뭐하고 뭐하지 아니하면 서명 민날인하지 아니하면 뭐에 해당한다? 자격 정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지금 보신 거하고 위에 1번을 한번 눈으로 대충 한번 읽어보세요.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뭔가? 그러니까 개공과 소공의 확인 설명서 작성과 관련해서 차이점. 업무정지, 자격정지도 차이점이지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같다, 다르다? 달라. 어떤 게 달라요? 서명 민날인? 그건 똑같아. 둘 다 서명 민날인 해야 돼. 응? 응? 보전 의무 다르지? 네. 누구한테만 보전이라는 얘기를 써놨어? 개공한테. 또 작성이라는 단어가 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작성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말이야. 자, 뭔 얘기냐면, 자, 이제 칠판 한번 볼게요. 확인 설명서에 관련해서는 계약서도 마찬가지야. 요거 두 개 묶어가지고, 묶어서 의무자를 볼게요. 개공과 소공이 역시 의무가 있기는 한데, 개공한테는 어떤 의무들이 있냐면, 작성해야 돼. 교부돼야 되고, 보존도 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그다음 뭐 또 해야 돼? 서명 민날인도 해야 돼. 서명 민날인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소공한테는 이런 게 없어. 어떤 게 없고?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없다고요. 그러면 얘는 뭐만 있어? 서명 민날인의 의무만 있다. 요것만 의무다. 포인트. 네. 자, 우리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공은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작성할 수 있다고요. 자격 있으니까 얘 써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아니야? 의무가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무슨 의무만 있는 거야? 서명 민날인의 의무만 있는 거예요. 서명 민날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소공한테는 확인 설명서든 거래계약서든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는 없어요. 네. 근데 무슨 의무가 있다? 서명 민날인. 그럼 이건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는 누가 이행해야 돼? 이건 개공이 이행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재는 거의 물어보지 않고 소공과 개공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는 없다. 소공은 뭐만 하면 된다? 서명 민날인 하면 된다. 소공이 이거 써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쓰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게 의무는 아니다. 자, 이제 서식 좀 대충 보여드릴게요. 뭐 지금은 뭐 그 기본 과정이니까 서식을 대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3페이지 오시면 확인 설명서 1번 서식이 있는데 1번 서식에 무슨 용이라고 되어 있죠? 주거용. 10개의 문제가 나온다면 9개 정도는 1번에서 나오고 하나 정도가 뭐 2번이든 3번이든 이런 정도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주거용에서 나오겠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주거용 확인 설명서를 가장 우리가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개념적으로. 자, 거기 이제 물건 선택하는 난이 있고 또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로 손님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 뭐 선택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있고 또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같은 것들 쓰는 날이 있는데 그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고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의뢰인한테 요구하는 거. 아까 제가 의뢰인한테 요구하는 거를 무슨 사항이라고 그랬죠? 세부사항. 여기 세부사항 안에 상태에 관한 자료 같은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야? 의뢰인한테. 예, 이건 요구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노마자 1번에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 있는데 그거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실래요? 기본 확인 사항에다가 채색 한번 하시고 그 기본 확인 사항 옆에다가요 땡땡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기본 확인 사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공이 혼자서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단독 조사 가능한 거. 단독 조사 가능한 거를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한다. 자, 머릿속에는 이렇게 한번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서도 잘해요? 무슨 사항? 기본 확인 사항. 혼자서도 잘하는 거 기본 확인 사항. 예. 자, 우리 그러면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 볼게요. 물건의 표시. 자, 표시 같은 거는 뭘 보고 적으면 다 적힐까요? 대장 같은 거. 자, 권리 관계는 뭘 보고 적으면 되겠어? 등기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 맞죠, 지금? 예. 그다음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거는 뭘 보고 적으면 좋을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법 선생님이 이거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보면 적으면 되고 4번의 입지 조건 같은 건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옆에 내용을 한번 보고 답변하세요. 뭐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그렇죠. 현장 조사 나가서 내가 눈으로 보고 조사하면 되는 거죠.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경비실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조사하는 이건 어떻게 조사하면 돼요? 현장. 내가 개공이 현장 나가서 조사할 수 있죠. 뒷장 넘기시고 비선호 시설 있어요. 비선호 시설에다가는 채색 하나만 해요. 이번에도 우리 31회 시험에도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선호되지 않는 시설을 우리가 꼭 조사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이런 거 못하면 중개사고 터지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왼쪽에 보면 없음 있음 있는데 있음에다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있음에다가 체크. 오른쪽에 있음 체크. 옆에 보니까 종류 및 위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주택가 인근에 있으면 안 좋을 만한 것들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뭐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하신 거 뭐 생각하셨어? 쓰레기 뭐 매립장, 예, 소각장 이런 거, 뭐 하수종말 처리장 이런 것도 있잖아. 또 예? 장례식장도 괜찮아. 장례식장도 비선호 시설이라고 볼 수 있죠. 또요. 화장터? 화장터. 뭐 이런 거, 화장터. 예, 또. 이런 거는 어때요? 축사는 어때? 그러니까 싫으니까 이런 게 이제 비선호 시설이에요. 축사 이런 거. 왜? 축사는 왜? 냄새 뭐 아주 많이 나잖아. 냄새. 예, 그래서 축사가 뭐 300m 이내에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 축사 300m 이내에. 예. 이걸 안 적잖아요. 나중에 매수인이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뭐라 그래요? 쫓아올 때 혼자 와 아니면 여럿이 같이 와? 여럿이 같이 옵니다. 예. 목소리 큰 사람 데리고 와 아니면 작은 사람 데리고 큰 사람 데리고 옵니다. 그럼 이제 사무실 엄청 시끄럽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라고 할까요? 응? 나 이 집 물러줘. 이 집 물러달라고 한다고. 그럼 개공이 물러줄 수 있어요? 못 물러주잖아요.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꼭 조사해가지고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조사? 현장 조사 해야죠. 현장 조사. 그 다음에 예정 금액에다가 채색별 하나만 해요. 예정 금액에다가 채색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서식의 이름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확인 설명서잖아요. 칠번 확인 설명서에도 무슨 금액이 쓰인다? 예정 금액.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거래계약서에 대해서만 예정자가 떼지고 확인 설명서까지는 예정 금액이 쓰일 거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세 있는데 조세는 어떤 조세만 우리 설명하고 또 기재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취득에 따른 거기도 채색별 해주세요.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 이 종류 세율 요거까지. 그 세목은 나중에 세법 시간에 다시 배우실 거고요. 자, 노마자 2번에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에다가 채색 잡으시고 옆에다가 땡땡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적어요. 자, 세부 확인 사항은 개공이 단독 조사가 가능한 거 아니면 불가한 거? 불가한 거. 불가한 거를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해요.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지. 요거. 그래서 아까 세부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거야. 혼자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거를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확인 설명서에서 제일 잘 나오는 항목이 뭐냐면 다음 중 기본 확인 사항 아닌 거 뭐냐?
다음 중 세부 확인사항 아닌 거 뭐냐?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 섞어가지고 출제하는 거. 그러면 우리 9번부터 이제 12번까지는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실 건데 9번의 실제 권리 관계라는 거는 등기된 아니면 등기되지 않은 등기되지 않은 우리 오른쪽 끝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고 거기다 뭘 적냐면 유치권 같은 거 적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유치권 민법 시간에. 자 그리고 등기 안 된 임차권 이런 것도 적어요. 네. 그럼 이건 유치권도 그렇고 등기 안 된 임차권도 그렇고 공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실제 권리 관계라고 하는데 공시되지 않으면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죠. 네. 공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확인할 거야?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사해? 아니 현장 나가서도 안 보일 수도 있잖아. 물어봐야지. 네. 누구한테? 의뢰인한테. 네. 팔려고 하는 의뢰인한테 물어봐서 적는 거야.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그리고 10번에 내부 시설의 상태에 보니까 오른쪽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뭐 이런 것도 쭉 있죠. 이것도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실무 개공 중에서 제일 한심한 개공이 누구냐면 집 보러 와가지고 물 틀어보고, 벽지 상태 막 살펴보고 이런 개공이 제일 한심한 개공이야. 그건 자기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적을까요? 물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개공이 빠져야 돼. 개공이 조사하면 나중에 개공이 책임져야 되니까 손님한테 물어서 손님이 고지한 사항만 적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벽면 도배 상태 그런 거고요. 환경 조건도 마찬가지야. 살아본 사람한테 물어볼 건데 환경 조건도 좀 시험에 잘 나와요. 환경 조건에다가 채색 한번 잡으시고 환경 조건에 딸려 있는 거 3개만 한번 제목만 한번 찾아볼게요. 뭐가 지금 딸려 있죠? 일조량과 소음과 진동. 그래서 그 3개 다시 채색할게요. 일조, 소음, 진동. 일조, 소음, 진동. 이런 거를 합쳐서 무슨 조건이라고 부른다? 환경 조건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노마자 3번에 이제 중개 보수를 적는 날이 있는데 중개 보수는 이제 그 실비라고 해서 다음 번에 배우실 겁니다. 내가 뭐 이제 등기부 띈 비용이라든가 대장 발급 비용 이런 거 받는 실비 이런 거 토탈 얼마 그리고 언제 받을 건지 이런 거 쭉 적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그 개공이 서명 날인하는 공간에 보니까 서명 민날인 하도록 돼 있죠, 그죠? 예. 근데 소공도 무슨 날인 하도록 돼 있어요? 서명 민날인. 그래서 소공 아무데나 소공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실래요? 소공에다 동그라미 잡아서 밑으로 빼볼게요. 소공 동그라미 잡아서 아무 소공이나 괜찮아요? 밑으로 빼서 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아까 여러분 한번 읽어봐 드렸는데 소공은 어느 그 중개사무소에 5명 있다고 쳐요. 5명. 그럼 5명 다 한다. 해당 업무 담당한 소공만 한다. 다 하는 거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쓸게요. 해당 업무 수행 시에만 합니다. 얘도 시험에 잘 나와요. 소공은 언제나 서명 민날인 하는 게 아니에요. 해당 업무 수행 시에만 서명 민날이래요. 서명 민날인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하는 거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데 내가 책임질 일도 안 했는데 뭐 하려고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업무 수행했을 때만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공은 언제나 해야 되나요? 네, 개공은 언제나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작성 방법이 쭉 있고요.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뒷장 177페이지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영문서식이 나오는데 얘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한 거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딱 보는 순간 이거 다 해석해야 돼?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시고 180페이지 확인 설명서 2번 서식에 보면 무슨 용이 있어요? 비주거. 비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오피스텔이나 공장이나 뭐 이런 거 쭉 적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냥 큰 제목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노마자 1번에 무슨 확인사항이 있어요? 기본 확인사항. 그리고 오른쪽에 노마자 2번에 무슨 확인사항이 있어요? 세부 확인사항. 그리고 느낌을 한번 봐보면 아까 우리 주택하고 지금 비주택하고 보니까 아까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심플해진 느낌 없나요? 그런 느낌이 없으시구나. 자,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174페이지 한번 다시 가서 마지막 동그라미 끝번호가 몇 번 나갔나 한번만 보세요. 174페이지 나가서 동그라미 번호 맨 끝에가 몇 번 나갔죠?
13번 나갔죠. 13번. 예, 다시 181페이지 오셔가지고요. 동그라미 끝번호 몇 번인가 보세요. 11번. 뭔가 좀 심플해진 느낌이 들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장 넘겨봐요. 183페이지 가면 3번 서식, 토지만 있는 거, 뭐 이제 농지나 임야나 뭐 이런 건 이제 중개하는 건데 이것도 기본 항해사항, 세부 항해사항은 다 있어요. 그리고 끝번호 한번 확인해 볼게요. 9번. 굉장히 심플해졌네? 예, 자,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넘겨볼게요. 186페이지 가보면 노마차 4번에 뭐 있어요?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끝번호 확인해 볼게요. 8번. 그리고 딱 보니까 되게 간단하네, 이거는. 예. 요번 우리 30일에 본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확인 설명서 문제가 한 4줄 정도가 나왔는데 문제 4줄. 예. 뭐라고 나왔냐면 1번 서식이 뭐고 2번 서식이 뭐고 3번 서식이 뭐고 4번 서식이 뭐다라고 쭉 준 다음에 이 서식에 공통적인 기재사항 아닌 거 찾으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맞춰야 돼? 왜 못 맞춰요? 맞출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맞춰야 돼? 이 서식 간의 차이점을 생각해야지. 서식 간의 차이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린다. 자,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일조, 소음, 진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뭐죠? 환경 조건이잖아요. 환경 조건. 자, 그러면 1조라는 거는 햇빛이 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소음은 시끄럽고 안 시끄럽고, 진동은 막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 이런 거 어디서 느끼는 감정일 것 같아요? 집에서만. 그러니까 이런 감정은 2, 3, 4에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이해하셔야 돼. 이런 거. 또는 수도 같은 거 생각해 볼까요? 수도? 수도가 여기 3번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지. 3번이 뭐예요? 토지인데 보면 토지에 수도가 있어. 원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못 맞힐 문제도 아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푸는 요령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책 189페이지 넘어오시면 서식 간 비교해가지고 1번 서식에서부터 4번 서식까지 이렇게 쭉 비교해 놓은 박스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상 물건의 표시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동그라미가 4개가 되어 있는 게 공통점이야. 예를 들자면 그러면 동그라미 4개 있는 거를 한번 그 번호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1번, 2번, 7번, 8번, 9번, 13번. 그렇게 6개밖에 안 되잖아. 그럼 그렇게 6개만 알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원리적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문제를 맞출 수 있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문제를 주지는 않은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예,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그 계약서 작성 의무부터 하시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그 라이브로 좀 들으시고요. 예.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자, 우리 또 다음 주에는 그 온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